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주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가 스페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행사에 참가해 미래 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요 다녀온 행사 소개도 해주시죠. 네, MWC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주최하는 모바일 박람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요. 네네. 전 세계 205개국에서 2,7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과 KT, 삼성전자가 부스를 꾸렸고요. LG유플러스는 그 경영진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총 165개 기업이 나섰습니다. 올해 MWC에는 10만 1,000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MWC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MWC는 모바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통신 산업의 전시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IT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넥티비티 이벤트라고 MWC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MWC는 총 6개의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열렸는데요. 그중 AI와 6G 두 가지 테마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요새 업종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도 이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하고 있나 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사실 주목받는 영역이죠. 네. 이번 MWC에서도 AI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네. 통신사들의 AI 전략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략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MWC에 AI가 등장한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대략 한 2017년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AI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네. 또 오픈 AI의 챗 GPT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그 여파가 이어지는 요즘엔 당연히 예외일 수가 없겠죠. 오픈 AI와 구글, 메타 같은 해외 빅테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범용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다양한 가지각색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무슨 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챗 GPT가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챗 GPT가 정확한 예입니다. 네. 나아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 AGI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신사들의 접근법은 조금 다른데요. 네. 해외 빅테크와 비교해 AI 후발주자인데다가 유무선 통신망 유지를 위해서 매년 2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 통신사들은 거금을 들여서 범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국내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국내 통신 3사는 이번 MWC에서 입을 모아 버티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티컬 AI가 뭡니까? 네, 버티컬이라고 하면 영어로 수직이라는 의미죠. 네. 특정 영역에 특화했다는 의미인데요. 버티컬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이나 서비스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모델을 말합니다. 예. 통신사는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수천만 가입자들의 통화나 인터넷, 위치, 결제, 요금제 정보 등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넓고 얕게 학습한 범용 언어 모델에 비해서 통신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국내 통신사들은 통신 산업에 특화한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소비자가 통신사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일반 언어 모델은 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가입을 잘 해지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결과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개발한 통신업에 특화한 버티컬 언어 모델이라면 이 소비자가 가입을 유지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또 무엇이 불만인지를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바로 통신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소비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통신사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모바일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개인형 AI 비서나 AI 콜센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고요. 네네. 이 외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는 MWC 현장에서 모든 산업에 버티컬한 언어 모델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티컬 모델을 만드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티컬 AI 구축을 위한 방법론에서도 통신사들의 해법은 사실 비슷합니다. 네. 바로 협업인데요. 협업이요? 네. 네. 국내 통신 3사의 CEO들은 한 목소리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파트너사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죠. 네. 이번 MWC에서 가장 눈길을 끈 협업 사례는 SK텔레콤인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은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통신사 4곳과 힘을 합쳤는데요. 네. 거대 언어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글로벌 20여 개 통신사를 추가로 초청해서 합작법인에 합류할 것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추가 우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KT와 LG U+ 역시 아마존 웹서비스와 AI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여러 국내외 기술 기업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요약하자면 네. 이번 MWC에서 통신사들은 특정 영역에 특화한 버티컬 AI 개발을 공언했고요. 이를 위한 글로벌 합종 연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G 다음 세대인 6G가 이번 행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고요? 네, 이번 MWC에서는 6G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네네. 아직 5G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6G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6G가 5G와 뭐가 다른 건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별 구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식 음성 통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0년 전인 198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디지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가능해졌고요. 예. 3세대는 여기에 영상 통화와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게 3세대 때죠. 그리고 4세대는 실시간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LTE가 4세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4세대 기술 중 하나가 LTE죠. 아, 네네. 그리고 5세대는 이보다 더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의 대량 연결까지 지원해서 우리가 IoT라고 말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인 6세대 6G인데요. 네. 아직 6G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G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와 네. 위성을 통한 통신 범위의 비약적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서비스로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예상되는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전후인데요. 네. 2020년대 후반에 상용화될 거라는 전망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MWC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건 6개 테마 중에 하나가 5G and Beyond, 5G와 그 너머였는데요. 네. 이번 MWC에서도 6G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가 관찰됐습니다. 네. 6G 시대의 필수 기술인 위성 통신과 기기, 기지국 모형 등이 전시됐고요. 또 우리나라의 제일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함께 6G 기술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창립했습니다. 일본의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는 6G를 기반으로 한 촉각 공유 기술 필테크를 선보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6G 시대에 진입하기에 앞서 교두보 역할을 할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올해 5.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과 솔루션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5.5G면 5G와 이제 6G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6G가 더 빠르고 통신 범위도 넓은 그런 기술인데 2030년에 만약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6G 상용화까지 한 6년 정도 남은 셈인데 조금 더 빨리 이 6G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결국 뭐 기술 개발의 속도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5G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G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유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아직 5G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도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5G 단계에서 추가로 개선하고 발전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통신업계에서 홀수 세대보다 짝수 세대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동통신을 사용한다. 이게 1세대의 구상이었는데 네. 이거는 2세대에 완성됐고요. 예.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즐긴다는 3세대의 비전은 4세대 LTE 때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홀수 세대가 개화기라면 짝수 세대는 성숙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5G가 제시한 초연결 사회의 비전도 기술이 성숙하고 응용 산업이 만개하는 6G 시대에 구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전화, 컴퓨터의 진화 등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이미 다 이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6G 시대에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말한 건데요. 네. 인간이 자동차를 발명하고 나서는 더 이상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펴낸 6G 백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SK텔레콤은 5G 혁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와 실제 사용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고 여기에 명시했는데요. 네네. 킬러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셈이죠. 아, 6G의 성공 여부는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우리가 불편한지도 몰랐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에도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